안녕하십니까. 재료역학 4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탄성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응력이 탄성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형 에너지는 외력을 제거하게 되면 외부의 일로서 전부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탄성 에너지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재료에 힘을 가할 때 탄성 한도 내에서는 어떠한 변형이 발생됐다가 힘을 제거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탄성 한계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떠한 힘을 가했다가 힘을 제거했을 때 원상태로 돌아갈 때, 그 원상태에 돌아갈 때 외부에 일로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탄성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탄성 에너지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량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봅시다. 일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짐을 옮기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역학에서 공학에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일정한 힘을 가해서 일정 거리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큰 물건을 들고 1시간 동안 서 있는다고 하면, 자, 엄청 힘들 겁니다. 그래서 땀도 나고 이렇게 하겠지만, 자, 역학에서는, 공학에서는 이렇게 큰 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공학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힘을 가해서 그 물체를 옮겨야지만 이게 일이 됩니다. 근데 어떠한 물체를 들고 있는 그 자체는 우리가 거리가 0이기 때문에 일로서는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학에서 일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힘을 가해서 일정 거리를 옮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에너지에서 우리가 이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것입니다.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가 위에 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mgz다.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질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z는 자, 그 물체가 지상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mg라고 하는 것,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게 w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다시 표기를 하면, 자, mg가 w 무게이기 때문에 wz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의 단위는, 자, 무게의 SI 단위가 뉴턴이고, 자, 높이의 단위가 미터이니까 뉴턴 미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자승이다. 자,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을 나타내고 v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 그 질량은 방금 전에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자, W는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W, 무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 대신에 우리가 g분의 w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g분의 w 곱하기 v의 자승, 이렇게도 운동 에너지를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탄성 에너지를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수직 응력에 의한 탄성 에너지 U. 자, 우리가 어떠한 봉이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P라는 힘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하면, 자, 원래 길이가 L이었는데 남다만큼 이렇게 변형이 발생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변형됐을 때 우리가 힘과 변형량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탄성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비례하게 우리가 직선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직선의 아랫면, 이 면적이 바로 우리가 탄성 에너지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2분의 1을 하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자, 탄성 에너지는 U는 2분의 1 P 곱하기 람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P 곱하기 A 2분의 PL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시그마는 2 입실론이다. 후크의 법칙이죠. 자, 여기에서 자, 시그마는 A분의 P고, 자, 이걸 다시 쓰면 자, L분의 2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람다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A2분의 PL이라는 우리가 느름량을 구하는 식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 대신에 우리가 A2분의 PL을 대입해 가지고 A2분의 P의 자승 L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자, 2A의 자승 2분의 P의 자승 AL 이렇게 자, 양 위아래에 우리가 A를 곱해주면 여기에 A가 A의 자승이 되고 여기에는 A가 하나 더 붙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A의 자승분의 P의 자승은 자, 우리가 시그마가 A분의 P니까 A의 자승, P의 자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의 자승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의 자승 V 이렇게 해서 탄성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수직 응력에 의한 우리가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U는 2분의 1 P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느름량 람다를 우리가 A2분의 PL을 대입하면 2A2분의 P의 자승 L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위아래 우리가 A를 곱해서 다시 A의 자승분의 P의 자승을 시그마의 자승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2분의 시그마의 자승 V 이렇게 다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단위 최적당의 탄성 에너지,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구했던 탄성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누면 단위 최적당의 탄성 에너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단위 최적당의 탄성 에너지는 스몰 u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몰 u는 방금 전에 우리가 구했던 이 라지 u 탄성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탄성 에너지의 단위가 뉴턴 미터였는데 이거를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미터의 3승이 되겠죠, 단위가. 그래서 미터의 3승으로 나눈 단위이기 때문에 뉴턴 미터 퍼 미터의 3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성 에너지 를 구할 수 있다. 단위 최적당의 탄성 에너지, 이거를 우리가 비탄성 에너지라고도 하고 최대 탄성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 비탄성 에너지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V분의 U가 이 앞에 구했던 것처럼 2분의 시그마의 자승 V였으니까 자, V는 1분의 V겠죠. 그럼 안쪽 거를 곱한 거, 그 다음에 2V분의 자, 바깥쪽 자, 시그마의 자승 V하고 밑에 1이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자승 V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VV 약분하면 2분의 시그마의 자승,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크의 법칙에서 시그마는 2 입실론이었으니까 시그마의 자승은 2 입실론에 가로 열고 자승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아래 2 하나 이렇게
약분을 하면 2분의 2 시그마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입실론이 시그마니까 2분의 시그마 입실론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비탄성 에너지, 최대 탄성 에너지 스몰 u는 2분의 시그마의 자승, 이것은 다시 정리하면 2분의 2 입실론의 자승. 자, 다시 정리하면 2분의 시그마 입실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뉴턴 미터 퍼 미터의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다 능력에 의한 탄성 에너지입니다. 자, 전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듯이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의 어떤 물체가 있으면, 자, 밑변을 이렇게 고정시키고 위에 타우라는 이러한 응력을 가하게 되면, 자, 여기 점선 모양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찌그러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변형되는 각을 여기 전단각에서 감마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렇게 기울어진 양을 람다 S, 그 다음에 이 봉의 높이를 L 이렇게 표시했을 때 타우는 G 감마 이렇게 해서, 자, G를 행탄성 개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람다 S 구하는 이 변형되는 양이 얼마냐, AG분의 PL 이렇게, 자, 여기서 PS는 우리가 전단 하중이란 얘기죠. 그래서 PSL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전다 능력에 의한 탄성 에너지 U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방금 전에 수직 응력과 마찬가지로 힘과 P와 람다에 관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비례하는 곡선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비례하는 직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탄성 한도 내에서는 서로 비례한다. 그러므로 자, 요 빗금친 부분, 이 부분 삼각형 부분이 우리가 전다 능력에 의한 탄성 에너지 값이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탄성 에너지 U는 2분의 1 PS 곱하기 람다 S, 자, PS에다가 람다 S를 곱한 요 사각형의 절반, 요 삼각형이 우리가 탄성 에너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PS 곱하기, 자, 람다 S가 방금 전에 여기에서 봤던 것처럼 AG분의 PL이죠. 그래서 AG분의 PL을 대신 람다 S 대신에 대입을 하면 2AG분의 P의 자승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분모 분자에 A를 한 번씩 곱해주면 분모 분자에 A를 곱해주면 값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2A의 자승 G분의 PS의 자승 A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의 자승분의 PS의 자승, 이게 뭐죠? 타우죠? 타우의 자승이겠죠? 네, A분의 P가 타우니까, 자, A분의 P가 타우니까 자승, 위아래 자승을 해주면 타우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2G분의 타우의 자승 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탄성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 미터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최대 탄성 에너지, 우리가 B 탄성 에너지는 우리가 단위 최적당의 탄성 에너지니까 여기에서 구한 탄성 에너지를 최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최대 탄성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탄성 에너지 U는 V분의 라지 U 이렇게 쓰고, 자, 방금 전에 탄성 에너지의 단위가 뉴턴 미터였으니까 뉴턴 미터고, 자, 이걸 최적으로 나누니까 퍼 미터의 3승 이렇게 단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들을 대입을 해보면, 자, 비탄성 개수, 비탄성 에너지 U는, 스몰 U는, 자, V분의 라지 U에서 라지 U 대신에 방금 전에 구했던 2G분의 타우의 자승 V를 넣어주면, 자, 넣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2G분의 타우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타우는 G 감마라 그랬으니까 타우 대신에 G 감마를 넣어서 제곱을 해주면, 자, 위아래 G 약분돼서 2분의 G 감마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은
다시 우리가 G 감마가 타우니까 2분의 타우 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충격에 의한 응력과 느름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 2-11과 같이 여기에 봉이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고 여기에 어떠한 물체가 W라는 물체가 이렇게 충격을 가하게 되면, 자, 이 무게의 높이가 H고 이게 이제 충격을 받아서 늘어나는 요 길이를 우리가 람다라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위치 에너지는 우리가 이 물체 W, 그 다음에 높이는 원래 높이가 h였는데 충격을 받아서 늘어나게 되면 람다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W 곱하기 가로 열고 h 플러스 람다 가로 닫고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일식이라고 하고, 자, 우리가 탄성 에너지 지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봤던 거, 탄성 에너지 U는 2분의 시그마의 자승 V라 그랬는데, 자, V는 다시 우리가 최적이니까 단면적 곱하기 L 거리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자승 A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식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하중, 충격하중이 아닌 정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응력은 시그마는 A분의 W, 그러니까 무게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로는 A분의 W 이렇게 해서 3식. 그 다음에 정하중에 의한 느름량, 이걸 우리가 람다 제로라고 했을 때 A2분의 W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분의 W는 우리가 시그마 제로, 그러니까 시그마죠. 그 정하중에 의한 응력으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시그마 제로 해서 2분의 시그마 제로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4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식과 2식을 같다고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가 시그마의 자승은 AL분의 EW 가로 열고 H 플러스 람다 가로 닫고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요걸 우리가 자 루트 씌우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시그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람다가 0에 가깝다 이렇게 충격에 의한 느림량이 0에 가깝다고 치면 시그마는 여기 루트 AL분의 EWH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근해 공식 기억나시죠? 자, AX의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여기에 우리가 A가 0이 아닌 경우에 이걸 우리가 근해 공식에 의해서 자, 값을 구하면, 자, B가 홀수일 때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자승 마이너스 4AC, 그리고 B가 짝수일 때는 X는 A분의 마이너스 B의 자승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자승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근해 공식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그 시그마에 관한 식을 우리가 이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구하면, 자,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여기 식과 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분의 W 가로 열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람다 제로분의 2H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A분의 W는 시그마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람다 제로분의 2H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응력은 크게 가정돼야 하므로 우리가 마이너스를 빼면 우리가 플러스 값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시그마는 시그마 제로 가로 열고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람다 제로분의 2H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안에 가로 안에 이 값을 우리가 자 충격계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로 곱하기 충격계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남다는 2분의 시그마 L이니까 2분의 L 곱하기, 자, 시그마 값 여기에서 구한 식을 대입을 하면 시그마 제로 가로 열고 1 플러스 뉴트 1 플러스 남다 제로분의 2h 값을 여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남다는 남다 제로 가로 열고 1 플러스 뉴트 1 플러스 남다 제로분의 2h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로 안에 이 값을 우리가 충격 개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남다 제로 곱하기 충격 개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추를 낙하시켰을 때 h가 0을 대입하면 남다는 시그마는 2 시그마 제로, 그 다음에 남다는 2 남다 제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격 응력 및 신장은 정적 응력 및 정적 신장의 2배가 됨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우리가 하중을 배울 때 정하중하고 충격하중을 얘기할 때 우리가 충격하중은 최소 정하중의 2배에 우리가 하중을 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충격하중이 가해지면 정하중보다 훨씬 더 큰 하중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하중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길이가 500mm, 그 다음에 단면적이 500mm의 자승인 환봉이 인장 하중을 받고 1mm 신장되었다. 봉에 저장된 탄성 에너지는 몇 뉴턴 퍼 미터인가? 단, 봉의 탄성 개수 2는 200기가파스칼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탄성 에너지 U 구하는 거 2분의 1 P 람다라고 했습니다. 자, 람다 2분의 P 람다를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L분의 AE L분의 AE 람다 곱하기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람다 해서 2L분의 AE 람다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수치들을 대입하면 2 곱하기 L이 길이가 500이니까 미터로 우리가 단위를 통일하면 0.55 이렇게 되겠습니다. 0.5m. 자, 그 다음에 단면적 A가 단면적이 500mm의 자승이니까 미터로 표시를 하려면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미리의 자승을 미터의 자승으로 하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이 값이 200 기가파스칼, 그러니까 200 곱하기 10의 9승. 자, 기가는 9승이라 그랬죠. 그래서 10의 9승 곱하기 마지막 람다의 자승인데 람다가 아까 1mm니까 미터로 나타내면 0.001이 되겠죠.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네. 0.001의 자승 이렇게 해서 계산기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00 뉴턴 미터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자, 직경이 1cm이고 길이가 50cm, 탄성 개수가 200기가파스칼의 강봉이 900kN의 인장 하중을 받을 때 탄성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 U는 2A2분의 P의 자승 L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어떠한 값들을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들을 쭉 생각하면서 거기에 값들을 우리가 주어진 값들이 주어진 식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2A2분의 P의 자승 L 여기에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하면, 자, 2 곱하기 A가, 자, 직경이 1mm니까, 자, 원의 직경을 구하는, 식은 4분의 파이 D의 자승이죠.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1cm면 미터로 환산하려면 0.01이 되겠죠. 그래서 0.01의 자승,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 값은, 자, 200기가파스칼이니까 200 곱하기 10의 6승. 자, 요거는 지금 킬로뉴턴으로 표기하게 되겠죠. 이렇게 6승을 해주면. 자, 만약에 우리가 뉴턴으로 하려면 이거를 9승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강봉의 인장하중이, 자, P가 90이다. 90킬로뉴턴이다. 자, 이것도 뉴턴으로 해주려면 9만, 자, 90 곱하기 10의 3승의 자승이 되어야 되고, 자, 킬로뉴턴으로 하려면 그냥 90의 자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 길이가 500이니까 0.5 이렇게 해서, 자, 계산기로 우리가 누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E 값이나 여기에 있는 P 값을 우리가 킬로뉴턴으로 넣어줬으니까 여기에 답이 0.129 킬로뉴턴 미터, 이렇게 킬로뉴턴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뉴턴으로 표기하려면 1000을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9 뉴턴 미터,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